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촉촉한 에너지를 채워드리는 활력 충전소 김활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축축 처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신가요? 보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박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활력 씨가 말씀하신 그 증상들, 사실은 비싼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이것이 부족해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요? 설마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이, 설마요. 물 좀 안 마셨다고 그렇게 아프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간과하시지만 현대인, 특히 중장년층의 약 70%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 아닌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탈수입니다. 만성 탈수요? 여름에 땀 많이 흘려서 쓰러지는 건 봤어도 평소에 탈수가 온다고요? 저는 목도 별로 안 마른데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데 몸은 말라가고 있는 상태, 그게 만성 탈수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신체 기능이 뚝 떨어지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화가 빨라지며 만성 피로의 주범이 됩니다. 피가 끈적해진다니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럼 오늘 박건강 씨가 이 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내 몸을 살리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갈증을 못 느끼는지, 그 의학적 이유부터 커피와 차는 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식사 중 물 섭취에 대한 논란까지 팩트에 기반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건강 씨,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젊었을 땐 운동 조금만 해도 목이 타서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하루 종일 있어도 딱히 목마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 몸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몸은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뇌의 센서가 고장나서 신호를 못 보내는 겁니다.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갈증 중추가 있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여기서 물 마셔!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아, 그게 갈증이군요. 네. 그런데 슬프게도 50대, 60대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이 갈증 중추의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센서가 둔해지는 거죠. 몸속 수분이 이미 2~3% 부족해서 혈액 농도가 진해졌는데도 뇌는 아직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갈증 신호를 안 보내는 겁니다. 와, 센서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저는 나 건강하네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 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신생아는 80%가 물이지만 노인이 되면 50% 밑으로 떨어집니다. 물탱크 용량 자체도 줄어드는데 물 채우라는 경고등까지 고장난 상태. 이게 바로 시니어들이 만성 탈수에 취약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물탱크는 작아졌는데 경고등도 안 들어온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럼 목마르지 않아도 일부러 마셔야 한다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셔라! 이게 시니어 수분 섭취의 제1원칙입니다. 갈증을 느꼈다면 그건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몸이 보내는 최후의 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마셔야겠네요. 그런데 건강씨, 만성 탈수가 계속되면 우리 몸 어디가 제일 먼저 고장나나요? 피부가 좀 푸석해지는 정도 아닌가요? 피부는 겉으로 보이는 문제일 뿐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혈액입니다. 활력씨, 물이 부족하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으니까 좀 진해지겠죠? 맞습니다. 혈액의 90% 이상이 물인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맑은 국물이 졸아들어서 걸쭉한 찌개가 되는 것과 같죠. 끈적한 피라니. 흐름이 안 좋겠네요. 네, 끈적한 혈액은 흐름이 느려져서 혈관을 막는 혈전이 생길 위험을 확 높입니다. 이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새벽에 돌연사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자는 동안 수분 공급이 안 돼서 혈액이 가장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와, 물 한 잔이 혈관 질환을 막는 생명수였군요. 또 다른 증상은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만성 피로와 변비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물이 있어야 에너지를 만드는데
물이 없으면 세포가 쪼그라들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졸리고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대장은 몸에 물이 부족하면 변에 있는 수분까지 끌어다 흡수해버립니다. 으악! 변에 있는 물을 다시 빨아들인다고요? 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변은 돌처럼 딱딱해지고 심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유산균 아무리 드셔도 물 안 드시면 변비 해결 안 됩니다. 아침 공복은 알겠고요.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른들이 밥 먹을 때 물 마시면 소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식당 가면 밥 먹기 전에 물부터 주는데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컵 정도의 적당한 물은 괜찮지만 과도한 물이나 국에 밥 말아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입니다. 적당히는 괜찮다? 왜 옛날에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과거에는 위산이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의학계의 정설은 물 한 컵 정도, 그러니까 약 200ml 정도로는 위산이 그렇게 묽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물을 부드럽게 해서 소화를 도울 수도 있죠. 그럼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건요? 그건 안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장이 팽창해서 소화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오이지랑 먹으면 술술 넘어가잖아요. 그게 왜요? 그게 문제입니다. 술술 넘어가는 거요. 밥을 물에 말면 씹지 않고 후루룩 삼키게 됩니다. 침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섞일 틈도 없이 위장으로 넘어가니까 위장은 씹히지 않은 쌀알을 소화시키느라 과로하게 되고 결국 소화불량이나 위가 처지는 위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씹지 않고 넘기는 게 문제였군요. 그럼 밥 먹을 때는 목만 축이는 정도로 하고 식후에 왕창 마시면 되나요? 그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물 마시기 타이밍은 식사하기 30분 전이나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입니다. 이때 마시면 포만감도 주고 소화액 분비도 돕습니다. 건강씨, 저는 맹물은 비려서 잘 못 마셔요. 대신 하루 종일 아메리카노나 녹차를 달고 사는데 이것도 물 마신 걸로 쳐도 되죠? 어차피 물에 탄 거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들은 물이 아니라 이뇨제입니다. 물 마신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신 양보다 더 많은 물을 몸 밖으로 빼내갑니다. 네? 물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뺏어간다고요? 배신이네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콩팥을 자극해서 약 1.5잔에서 2잔 분량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탈수가 심해지는 거죠. 헐, 저는 물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몸을 말리고 있었네요. 그럼 옥수수 수염차나 헛개나무차는요? 편의점에서 물 대신 팔잖아요. 그것들도 효능이 강해서 물 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강한 이뇨작용으로 부기를 빼는 약차고요. 헛개나무차도 약성이 강해서 식수처럼 매일 2리터씩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까다롭네요. 그럼 맹물 못 마시는 저는 어떡하나요? 걱정 마세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같은 곡물차입니다. 아, 보리차는 괜찮아요? 네, 곡물차에는 카페인이 없고 곡물 속의 무기질이 물에 녹아나와서 전해질 균형도 맞춰줍니다. 특히 보리차는 중금속을 흡착하는 효과도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식수입니다. 다행이다. 집에 있는 보리차 끓여서 시원하게 마셔야겠네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해요? 무조건 2리터? 8잔? 사람마다 체중과 활동량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2리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계산법이 있습니다. 본인 체중 곱하기 30 또는 33ml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한데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요? 60 곱하기 30 하면 1800이죠. 즉 하루에 약 1.8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이나 과일, 채소로 섭취하는 수분이 있으니 그걸 빼면 순수하게 물로는 하루 7에서 8잔, 그러니까 1.5리터 정도 되시면 됩니다. 1.5리터. 생각보다 많네요. 한 번에 마시면 힘들 것 같아요.
절대 한 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500ml 이상 벌컥벌컥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물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통, 구토, 심하면 의식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물도 과하면 독이네요. 그럼 어떻게 마셔요? 조금씩 자주가 정답입니다. 1시간에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가장 쉬운 확인법은 소변 색깔을 보는 겁니다. 소변 색깔이요? 네, 소변이 맑은 옅은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가 충분한 겁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주인님 물 주세요 라는 신호니까 그때는 바로 물을 한 잔 드셔야 합니다. 오늘 물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배웠네요. 목마르지 않아도 마셔야 한다는 거, 커피는 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이 보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에 한 잔씩 의식적으로 물을 드세요. 둘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관 청소부입니다. 셋째,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는 피하고 커피 대신 보리차나 맹물을 드세요. 여러분, 비싼 영양제 찾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물병부터 챙기세요. 물만 잘 마셔도 피부가 탱탱해지고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물 마시기 챌린지 어떠세요? 네, 물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명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우리 몸도 물이 부족하면 병이 듭니다. 오늘부터 습관적인 물 섭취로 건강한 혈관과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촉촉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